여러분 10년 남짓한 시간, 이 시간이면 한 나라가 독립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 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대한제국, 우리 역사 속 마지막 왕조의 짧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뭐랄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죠? 1897년에 야심차게 제국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 불과 8년 만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결국 13년 만에 나라 전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네, 그럼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죠. 시간은 19세기 말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함께 엄청난 위험이 동시에 닥쳐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말이죠. 정말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그야말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이 낡은 신분제 이제는 없애야 한다. 나라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근데 문제는 바뀌었어요. 일본, 청나라,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면서 무섭게 압박해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던 바로 그 순간 조선의 군주가 국제무대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때는 바로 1897년입니다. 수백 년 역사의 왕조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중대한 선언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보정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왕이 아닌 황제로 선포합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청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다. 일본, 청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적인 제국이다. 이걸 전 세계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시작돼요. 근대식 군대를 만들고 새로운 학교도 짓고 철도 놓고 우편 시스템도 도입하고 나라의 뼈대부터 싹 바꾸려고 한 거죠. 어떻게든 대한제국을 진짜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개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세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정 안에서는 칠러파니, 친일파니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싸우기 바빴으니 힘이 하나로 뭉쳐질 리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이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지고 맙니다. 딱 10년 사이에 일어난 두 번의 전쟁. 이 전쟁이 대한제국을 그나마 지켜주던 방패막, 그러니까 그 미묘한 세력 균형을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운명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강대국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1894년에 터진 청일전쟁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이기면서 수백 년 동안 조선의 큰형님 노릇을 하던 청나라의 힘이 확 꺾여버려요. 동아시아의 힘의 저울이 일본 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0년 뒤인 1904년, 일본이 이번엔 거대한 제국 러시아까지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연달아 광대국을 꺾어버렸으니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힘의 균형?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제 일본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05년에 맺어진 을사조약입니다. 근데 우린 이걸 그냥 조약이라고 안 부르고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요. 늑자가 강제로 억누르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거죠. 이 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다른 나라랑 말도 못 섞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고종황제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밀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몰래 특사를 보내서 일본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일본에게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황제가 우리 몰래 딴짓을 했다면서 이걸 핑계로 고종을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게 1907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나라를 지킬 마지막 힘이었던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정말 무자비했죠. 이제 나라를 지킬 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국의 마지막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병, 말 그대로 의로운 군대입니다. 나라가 강제로 해산시킨 그 군인들, 그리고 분노한 학자들과 농민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철도나 관공서를 공격하면서 정말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으로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을 당해내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병들의 처절한 항쟁이 진압되어 가던 1910년, 일본은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을 지구상에서 지도 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워버리는 한일 병합조약이었죠. 네, 수백 년 이어져 온 왕조의 막이 내리고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은 일본 제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한 왕조가 망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35년 동안 이어질 정말 끔찍하고 기나긴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정체성, 그 민족의 혼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입니다.